서로를 자신의 커리어 중 최고의 파트너로 꼽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페르난도 토레스와 스티븐 제라드인데요. 이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력한 콤비네이션을 보여준 선수들로 최고의 브로맨스까지 보여주어 많은 이들을 리버풀 팬으로 유입시킨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브로맨스, 제토라인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리버풀의 새 사령탑으로 올라선 베니테스 감독이 리버풀을 곧바로 유럽 최정상 자리에 이끄는 데 성공하자 변화의 발판을 마련한 그는 리버풀 구단 측에 당당히 선수 영입을 요구하기 시작하며 팀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팀의 전반적인 틀을 만들고 몸집을 키우는 데 주력한 그는 2007년에 접어들어서는 부족한 포지션을 보강하는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특히 최전방 공격수 자원을 영입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2위 최소 실점인 27실점을 기록하는 눈부신 수비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력이 충분하지 않아 우승 도전에 실패했다는 자체 분석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이렇듯 베니테스는 무려 하나 약 500억 원, 리버풀 클럽 레코드를 경신하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부터 페르난도 토레스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영입을 그 누구보다 반가워한 선수는 주장 제라드로, 제라드는 토레스가 그동안 제라드의 원맨팀이라고 묘사되던 리버풀의 위상을 바꾸고 팀을 프리미어리그 정상으로 이끌 특등 사수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자신의 어깨를 한결 가볍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토레스의 경우에도 리버풀의 주장이자 명실상부한 에이스, 시대를 대표하는 슈퍼플레이어라는 평가를 받던 제라드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토레스는 리버풀 합류, 제라드를 보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훈련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유사한 마인드를 지녔으면서 한편으론 대단하다는 생각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어린 나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캡틴 임무를 수행했을 정도로 책임감과 비범한 리더십을 인정받았지만 제라드는 무언가 달랐는데요. 그리고 베니테스 감독은 토레스를 영입한 뒤 그와 에이스 제라드의 능력도 함께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술적인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라드를 사실상 세컨 스트라이커처럼 배치하여 토레스 등 뒤에서 자유를 얻게 만든 것이었죠. 원래 베니테스 감독은 엄격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공수 밸런스가 잡힌 전술을 구사했으나 오직 제라드 토레스에게만 자유로운 움직임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수비형 미드필더들의 역할이 가부화되는 전술이었지만 당시 마스체라노의 능력이 출중했던 덕에 이러한 전술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전방에 위치한 제라드는 이전처럼 40m 뒤까지 빠질 정도로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지 않고 15m 정도만 빠져서 커버하면 되는 상황이 되어 공격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고, 토레스와 공격 콤비네이션을 형성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죠. 이들은 축구 센스와 지능이 워낙에 뛰어나 서로 눈빛만 봐도 무엇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제라드는 먼 거리에서도 토레스를 귀신같이 찾아내 정확하고 빠른 패스를 보냈는데요. 제라드의 빠른 패스와 토레스의 빠른 침투는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렇게 07-08 시즌, 토레스는 제라드의 지원 속에서 데뷔 시즌임에도 호날두, 아데바요르와 득점한 경쟁을 펼칠 정도의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었으며 결과적으로 리그 24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리버풀 선수로서는 로비 파울로 이후 무려 12년 만에 한 시즌 20골 이상을 넣은 기록이었는데요. 그리고 득점 1위에 등극한 호날두가 해당 시즌에 31골이나 넣는 슈퍼플레이를 펼치지 않았더라면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토레스의 몫이 되었을 것이란 예상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제라드의 경우엔 토레스에 대해서 전체 21골이나 넣는 맹활약을 펼치게 되죠. 이렇듯 제라드와 토레스는 서로의 플레이를 완성시켜준 마지막 퍼즐과 같은 존재로 거듭났고, 계속해서 좋은 케미스트리를 보이자 팬들은 제라드의 킬패스에 이은 토레스의 환상적인 마무리를 빗대어 이들을 제토라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라드는 토레스를 세계 어느 스트라이커와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했고, 토레스는 그는 단독으로 뛸 때건 파트너와 같이 뛸 때건 언제나 완벽하게 적응한다 라고 말하며 서로를 칭송하기도 했는데요. 08-09 시즌에 접어들어서는 토레스가 잦은 부상에 시달리며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해 맨유와의 리그 우승 경쟁에서 힘을 쓰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즌 리그 14골을 넣었으며 이듬해 다시 부활에 성공하며 리그 18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리버풀 역사상 가장 빠른 시일 내에 50골 고지에 오른 선수에 등극하게 되는데요. 제라드 역시 08-09 시즌 16골 9도움, 이듬해엔 9골 7도움을 기록하며 토레스만큼의 공포 생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활약에 힘입어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맨유, 아스날, 첼시 등 라이벌들에게 밀리는 인상이 강했던 리버풀은 종가의 명가다운 이미지를 되찾아가는 듯 했으나, 반대로 리버풀에게는 암흑기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구단주의 졸속 운영으로 인해 핵심 선수들이 모두 팔려나가고 제대로 된 전력 보강을 하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당연히 좋은 성적이 나올 리는 없었습니다. 결국 2010년 시즌 말미에 베니테스 감독이 책임을 물고 상호합의하에 리버풀과 계약을 해지하며 팀을 떠나게 되죠. 이때부터 토레스는 리버풀에서의 커리어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리버풀이 그동안 매각한 핵심 선수들과 대등하는 수준의 선수들을 영입한 것이 아니라 어린 선수들을 영입하며 향후 몇 년을 바라보는 미래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20대 중반 자신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한 토레스는 당장 트로피가 급했기 때문에 이에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얼마 뒤 핵심인 마스체라노마저 팔아버리자 마음은 더욱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베니테스의 야망 때문에 리버풀로 이적해왔지만 퇴보하려는 듯한 보르진의 결정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자신에게 들어온 여러 오퍼들을 신중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리버풀에 대한 애정은 남아있어 가뜩이나 구단 매각건으로 혼란스러운 리버풀의 상황에 지장을 주고 싶지 않아 첼시가 적극적인 오퍼를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적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 리버풀은 조넬리 구단주 체제로 새롭게 출범하며 마침내 혼란의 시기를 끝맺었습니다. 그는 토레스와 공공연하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호지슨을 경질하고 후임자로 구단의 레전드인 달글리시를 데려왔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적설이 대두되는 토레스를 잔류시키기 위해 그의 공격 파트너를 구한 뒤 토레스를 중심으로 한 팀을 구성할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렇듯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과감한 투자는 물론 달글리시의 지도 속에서 토레스의 경기력까지 향상되자 토레스는 리버풀을 떠나지 않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팬들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안가 언론에서 토레스가 첼시 이적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라드는 토레스의 이적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대 팀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토레스가 제라드를 찾아오게 되고 이 둘은 라커룸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토레스는 첼시로부터 좋은 오퍼가 왔고 리버풀이 몇 년간 발전하기 힘들 것이라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제라드는 토레스에게 떠나지 말고 함께하자 설득했지만 토레스는 이미 첼시 이적으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으며 그는 제라드에게 달글리시 감독에게 자신의 이적을 설득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제라드의 가슴은 찢어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제라드는 더 이상 토레스를 붙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달글리시 감독을 찾아가 토레스의 이적을 허락하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토레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적시장 마감일날 리버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동반자 같던 동료가 팀을 떠나자 제라드는 공허함과 상처로 한동안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토레스 역시 첼시로 향하는 헬리콥터를 타고 리버풀을 내려다보며 만감이 교차했고 갑작스런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이렇듯 토레스가 이적시장 마감일날 갑작스런 이적을 택하자 그에 대한 팬들의 민심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당시 새롭게 부임한 조넬리 구단주가 토레스의 잔류를 위해 그와 호흡을 맞출 파트너로 수아레스를 영입하며 그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했지만 그가 갑작스럽게 떠나버리면서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었죠. 무엇보다 그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만큼 배신감도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첼시로 이적하게 된 토레스의 데뷔전은 하필 리버풀이었습니다. 애정어린 리버풀과 동반자였던 제라드를 적으로 마주하게 되어 경기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자신에게 환호했던 팬들에게서 들리는 심한 야유, 반대편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제라드까지 토레스는 복잡한 감정으로 경기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첼시에서 자신이 바랬던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을 떠난 뒤 생긴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었죠. 항상 스티비와 뛰는 것을, 리버풀에서 뛰는 것을 그리워했습니다. 훗날 토레스는 자신이 은퇴를 선언한 자리에서 최고의 선수로 스티비, 제라드를 꼽았습니다. 그와 함께 뛸 때면 본인의 수준이 다른 차원에 도달했다며 그를 극찬했는데요. 제라드와 함께한 3년 반의 시간은 대단했으며 단 1분이라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난다고 전했습니다. 제라드 역시 토레스와 발을 맞추던 시절이 유독 떠오른다며 자신의 전성기를 함께한 그 시절이 그립다고 전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슬로였습니다.